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음, 오늘은 이 일반인들이 뭐 굳이 알아야 될까 싶은 내용이긴 한데, 이 분석을 하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미국의 뭐 안보정책연구원인가 하여간 그 미국 분을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그 제 자료에 대해서 뭐 통계적으로 좀 같이 얘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지 허병기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그, 그 연구원이라는 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주로 이제 개표기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허병기 교수님은 에,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그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그 말씀을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 그 허병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의 이 조작이랄까 하여간 그 부풀리는 규모가 달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우연히도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민전 의원이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봤었나 하여간, 그리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연관된 게 나왔나 보다 보니까 이게 카프카님이 1년 전에 올린 자료라고 해요. 그 비슷한 어제 제가 허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이게 4.10 총선 얘기는 아니고 4.15 총선 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뭐 쭉 보고 나서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카프카님도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가 조작 비율, 그러니까 부풀려진 규모가 다르다는 거를 선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전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는 뭐 이런 4, 5일간의 시차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진보 성향 내지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에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걸로 논리적으로 그 이제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올 정도로, 그게 아마 저기 이 카프카님이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것도 벌써 2010 몇 년 이 사전 선거라는 게 도입되고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걸 야금야금 늘리면서 이 국민들이 그 당일 선거하고 사전 선거에서의 그렇게 괴리가 나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분석에서는 좋아. 그러면은 관내랑 아니 다시요. 사전이랑 당일에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잖아. 이제 그걸로 해서 근거로 얘기한 게, 요거는 동일한 조건 하에 시행된다. 같은 날, 그죠? 관외든 관내든 같은 날, 4, 5일 전에 사전투표일에 시행이 되고, 이거는 그 사전에 둘 다 사전 선거니까, 그러면 진보 정의 사람들이 사전 선거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만큼의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에, 관내든 관외든 예? 참여를 하니까 정파의 유불리도 없는 거죠. 뭐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도 차이가 없는 거고 같은 날에 치러진 거니까, 관내랑 관외는. 그런데 유일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관내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같은 지역구 의원을 지역구 의원에 해당되는 그 선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은 다 관내가 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서 뭐 잠깐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가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했다든지 하면 그건 이제 관외가 되고 하니까 단순히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관내랑 관외의 사전 투표율은 같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분석의 전제인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자 요거부터 보시죠. 민주당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관외의 사전 득표율이 관내의 사전 득표율보다 높다. 예? 이게 전국 선거구의 83%에서 민주당의 관외 사전 비율이 민주당의 관내 사전 득표율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의 증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어느 지역이 어떻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쭉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면 여기 이 자료가 그 4.15 총선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 24년 선거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우선 그 까뿌까님이 영상으로 찍은 것과 똑같이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의 발표 기준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어느 지역이나 한 군데 볼까요? 여기 광진구 갑을 보면 이제 제가 이 전체 다 입력해 가지고 했던 이 자료에서는 유효득표수를 기계랑 사람이 한 걸로 나눠 놨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합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두 개를 합친 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효득표수, 그죠?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그걸 합친 숫자가 적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내, 관외를 민주당, 국힘당, 뭐 나머지 후보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요 득표율은 요 이제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순수하게 제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득표수를 계산한 거니까 이게 요 숫자랑 같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요 거소손성이랑 구개부재자 투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워낙 적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합산된 관내 득표율을 가지고 각각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프가님이 계산을 한 거는 뭐냐면 여기 관외 득표율이 그러니까 민주당 것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향도 비슷하고 같은 날 치러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내에 사느냐 외부에 사느냐의 차이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같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선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관외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의 차이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민주당 강릉시 같으면 민주당이 관내 득표율은 48, 관외 득표율은 54.4%예요. 한번 가볼까요? 강릉시 더불어민주당 관내 득표율 48.3, 관외 득표율 54.4. 48.3, 54.4.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까프가님이 분석한 게 뭐냐면
관외, 그러니까 관내랑 관내 득표율이랑 관외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이 관외의 득표율에서 관내 득표율을 빼면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는 게 0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작률 차, 조작률이 아니고 이게 득표율 차죠.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부천시 병은 그 관외가 수개표로 전부 다 했다고 해서 뭐 관외의 비율이 지금 디바이드 제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거 일단 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성관위 발표 강릉시 차이가 강릉시 6.1%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선 이 아까 전국 선거구의 83%에서 관외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의 244개 선거구 중에서 여기 지금 더 크면 1, 더 작으면 0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합산했으니까 전국의 243개 선거구, 그러니까 민주당이 출마한 243개 선거구에서 관외 비율이 관내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역이 188개 선거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작은 선거구가 5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관외 그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역구 수가 77.4%고 22.6%입니다. 그러면 이 4.15 총선 때 83대 17이랑 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날 수 있지만 거의 비율상으로는 차이가 없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관외가 더 높은 게 이렇게 높은 거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관외에서 관내 득표율을 뺀 그거를 이 숫자를 쭉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게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가나다 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그 도시 이름이 지금 뭐죠? 그 지역구 선거구명이 지금 좀 애매하게 표시가 돼 있죠. 네? 선거구명이 뭐 세 개 이제 워낙 그래프를 짧게 표시하다 보니까 455개를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체를 대략 관통해서 보게 되면 이 낮은 숫자랑 높은 숫자 요 사이로 대략 보면 한 3.5에서 4% 사이로 지금 평균을 내면은 그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냥 평균해 보면 되는 거죠. 에버리지 여기 전체 차이 이렇게 하면 2.5%가 차이가 나네요. 2.5%. 그러면 요 분산 그래프에서의 평균 값은 2.5% 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관외 사전선거 득표율이 관내보다 높은 게 2.5% 정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 그 까푸까님이 이 4.15 총선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을 때도 경남 지역이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분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지역명이 다 나타날 수 있게 한번 놓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보자고요. 이거 뭐 일일이 다 그 평균을 계산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요 정도면 다 보이나요? 오케이. 자, 요까지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대략 5% 정도, 강원도 요까지니까 한 5에서 6% 되겠죠. 그죠?
평균이. 그러니까 관외 득표율에서 관내 득표율을 뺀 차이가 민주당이, 그게 강원도에서는 한 6% 정도,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기도가 어디까지일까요? 와우, 하남시, 화성시, 오케이. 딱 한 페이지 들어오네, 그나마. 자, 고양시에서부터 여기 이 화성시까지 가보면 여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요 보조선을 보세요. 여기가 5% 10%였으니까 5%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경기도는 한 1.5, 그죠? 여기가 5%니까 1.5에서 2% 정도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고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경남을 볼까요? 경남이면 거제시서부터 고성군까지겠네. 여기 좀 높게 나오죠. 한 7.5% 정도. 평균 뭐 6에서 7% 가까이 되고, 경상북도도 그 경주시서부터 해가지고 어디야 여기가, 경주시서부터 해서 포항시까지, 여기 경주시서부터 포항시 쭉 보면, 예? 경주시에서 포항시까지 보면 여기도 대략 한 6% 정도 평균이 되겠네요. 광주도 5%, 광주 한 5%, 아니. 광주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 한 2.5% 정도? 여기 달서구 이렇게 가면 또 경상북도, 대구니까, 대구 대략 한 4%, 대전 4% 정도, 유성까지가. 그리고 금정구부터, 여기서가 부산이니까, 부산 여기서부터 해운대까지 가보면 대략 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아까 2.5%였잖아요. 그리고 서울로 보면 강남구 갑에서부터 중구, 울산이니까 중랑구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울인데, 여기가 대략 전국 평균 정도 가네, 그죠? 2.5%에서 조금 떨어지려나, 한 2.0%에서 2.5%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쫙 일정되게 하여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전남, 예? 여기 전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거의 많죠. 예? 여기가 전남이고 여기가 전북이고, 충청도는 뭐 한 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선관위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까프과님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 득표율 차이 전체 숫자를 요 구간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사이로 해가지고 쫙 이 도수 분포표를 그려버리게 되면 아까 평균이 2.5 정도였잖아요, 그죠? 2.5.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상으로는 3% 구간에 제일 많은 빈도수가 있으니까 69네, 69, 그죠? 60.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2.5%가 평균이라고 하는 게,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요 정도가 평균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0은 아니는 거예요. 0은 여기인데 0에서 한 좀 오른쪽으로 2.5%가 오른쪽으로 옮겨진 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이 관내하고 관외를 나누어서 이렇게 뭔가 조작값이나 이런 거를 또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이 숫자,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라고 하는 거는 사전선거인수까지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진 거를 선관위에서 개표기 조작을 해서 뭐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막 주인을 바꾸고 그런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까뿌까님께서 분석했다고 하는 것도 개표기 조작까지 다 끝내고 나온 그 선관위 발표를 가지고 했으니까 저는 기왕 이번엔 개표기 조작률 된 거를 빼고 순수하게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로 해서 추계해 놓았던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개표기 조작의 영향을 뺀 숫자에서 이 경향을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우선 개표기 조작률 차이를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률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제가 늘 보던 거니까 마산합포가 한번 가볼까요? 요거 관내 득표율에서의 조작, 개표기 조작 비율이잖아요. 관외에서의 개표기 조작 비율. 그건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개표기 조작 비율보다 다시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높으냐. 그래서 이 11.2%만큼이 관내 관내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조작해서 결국 민주당이 11.2%를 덕을 봤다는 뜻이고, 요건 관외도 관외 기계 득표율에서 관외 사람 득표율을 뺀 숫자가 13.2%니까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13.2%가 민주당이 더 유리하게 조작이 됐다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민주당의 개표기 득표율 빼기 사람 득표율, 예? 그걸로 해서 개표기 조작 수치를 분산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이것도 한번 평균을 내볼까요? 2.9%, 2.9% 평균이. 그래서 이걸 분산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뭐 지역별로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 뚜렷하게 이게 2.9%가 위쪽으로 평균선이 그려진다는 것 외에는 뭐 분산 모양이 거의 막 들쭉달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득표율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조금 전에 평균이 2.9였죠. 여기도 3%가 빈도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40, 37. 어쨌든 여기도 이 0이 여긴데 0이 아니고 2.9% 평균 2.9%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규 분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제가 그 관내 관외 당일로 어차피 나눠서 한 거니까 그러면 그 개표기 영향을 이제 개표기 영향을 이런 영향을 빼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사람이 수개표했다는 가정하에 개표기 조작을 빼고 그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와 간내의 차이를 빼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숫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었죠. 경주시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 숫자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뺀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관외 빼기 민주당의 관외 빼기 관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평균값 계산해 볼까요? 이게 아마 그러면 0.3 정도 나겠죠. 앞에 거 영향이 2.5 대 2.9였으니까. 야, 0.4%네요.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그려보면 마이너스 0.4 평균 라인으로 해서 여기를 평균으로 해서 막 이렇게 예? 흐트러져서 나타나잖아요. 이거 뭐 지역별로 크게 분리해 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0.4가 왼쪽으로 0.4 정도가 왼쪽으로 치우친 정규 분포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까 수치에서 2.9, 2.5 사이 차이가 0.4였으니까. 그래서 이 제가 완전히 그 개표기 영향을 빼고 나서 그 관외하고 관내하고의 득표율 차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고 0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스 0.4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규 분포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프카님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관외하고 관외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이게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걸로는 좀 약하지 않겠나. 예? 그 근거가 많이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분석인데 이게 여기서는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외 사전 득표율이 높은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면 1이라는 숫자를 넣고 아니면 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이걸 합계해 보면 되겠잖아요. 이 숫자 0보다 큰 숫자를 합계를 내보면 이거는 아니고 이거 합계를 내보면 115개입니다. 총 245개 선거구에서 관외 득표율이 높은 게 115개고 관외 득표율이 오히려 낮은 게 244를 빼게 되면 129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석하기 따라서 다르지만 아까 77대 23 내지 카프카님이 했던 83대 17 그 숫자보다는 이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관외가 많을 수도 있고 관외가 높을 수도 있고 관내가 높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나면 관외의 득표율이 관내보다 오히려 낮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0.4라는 의미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집중을 해서 뭔가 조작값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하고 당일하고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는 어쨌든 의미는 있지만 그게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관외랑 관내랑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이 뭔가 조작을 증명하려고 한 시도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저는 관외와 관내를 나누어서 뭐가 조작값의 차이가 있었다는 그 결론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카프카님이 분석하셨던 그 관외와 관내의 득표율 차이라고 하는 거는 개표기 조작이 끝난 상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개표기에서 관내를 얼마나 조정하고 관외를 얼마나 조정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선관위 결과로
발표로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제가 개표기 조작 비율이 여기도 분명히 관외가 더 높게 되어 있잖아요. 예? 2.9%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던 표를 정상적인 게 아니지. 이미 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돼 있는 거를 조작에 의해서 국민의힘 표가 민주당으로 바뀐다든지 뭐 무효표가 민주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표기로 조작이 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는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개표기 조작 자체가 쟤들이 아주 일정 값을 넣어가지고 관내든 관외든 당일이든 아주 일정한 비율로 뭐 5대1이라든지 예? 뭐 4대1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면 까프가님 결과랑 제 결과랑 같게 나오겠죠. 그게 뭐 개표기 조작 전이든 후든 그 단순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관외에서 더 높은 비율로 됐냐 관내에서 더 높은 비율로 됐나 그것만 영향을 미칠 텐데 사유로 총선으로 보면 사전선거인수 차이랑 사전선거 관내 관외 비율 차이가 개표기 조작으로 이미 오염된 걸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영향이 그대로 선관위 발표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관외가 훨씬 더 많이 조작된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 이제 기왕 요런 규칙이 밝혀졌다고 하면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관내 관외 따로 된 게 아니고 저는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지역구 단위로 같은 비율로 조작이 됐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혹시 분석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해볼 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적어도 4.15 총선 같으면 이 개표기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개표기 조작이 어떤 방향으로 뭐 어느 정도 규모로 관외와 관내는 또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전선거가 있었던 이후로 개표기가 도입된 이후로 적어도 개표기 조작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제가 발각을 해낸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하고의 득표율 차이를 얘기할 때 이 조작 비율 차이를 좀 빼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당장 까프가님의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저도 제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당일 득표율이랑 당일의 그 전자개표기 조작이랑 뭐 관내 관외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앞으로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규모를 예측해내는데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는 제가 앞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 말고 총선 제약인 득표율 여기에서 제가 조작 총수 계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총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주인이 바뀐 표 그러니까 393만 3천 표가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조작에 의해서. 그러면 196만 표, 196만 5천 표 정도가 뭐 국힘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됐다. 그래서 그 영향을 빼고 이 부풀려진 선거인수를 제가 대략 추계해낸 게 사전 선거인수 부풀려진 게 313만 명이라고 예측을 추계를 했는데 이건 조금 러프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준으로 한 거는 당일 관내 관외를 다 통틀어서 하긴 그 뭐 비율로 제가 평균 낸 게 아니고 총 그 조작된 비율을 조작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적용한 거니까 거의 이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났을 때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수가 이렇다. 그러면 다른 분이 해놓은 게 있나?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이미 이게 밝혀진 이상 선관위 발표해서 부풀려진 선거인수가 몇 명인지 계산해 보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무튼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진 선거인수를 그러니까 부풀려서 민주당에 넣어준 그 표가 몇 표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개표기 조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면 그 영향을 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무모한 도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저도 이제 요 관내 관외를 따로 추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본 거고 기왕 이게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를 이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그 지역구별로 이런 저기 조작률 그러니까 선거인수 부풀리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풀려진 수가 전체 그 유효 득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게 뭐냐면은 제가 계산했던 거 부풀려진 비율이 이 유효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아니면 관내 저기 사전선거 인수로 참여한 사람 중에 23.6%니까 요 지역구별로 뭐 성동구 갑은 23.6%, 또 성동구 중성동구 을은 36.2% 이렇게 뭔가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전에 제가 좀 포기했던 조작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4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그 조작값을 한번 증명해 볼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뭔가 특정한 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으로 나눴을 때 어떤 지역은 뭐 나머지 값 안 나오는 게 5개가 있고 어떤 개는 뭐 8개,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에 따라서 뭐가 조작값이 있지 않겠나 하는 뭐 그게 결과가 전혀 얼토당토하게 나오면 그냥 쓱 넘어갈 일인 거지만 이게 한 달 넘게 입력한 거를 그냥 히스토그램 몇 개, 분산형 그래프 몇 개 이걸로 그냥 띡 발표하고 말려고 하니까 조금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왕 넣어놓은 거 가지고 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황교안 TV가 다음 주 정도에 녹화를 3시간을 넘게 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그 타픽별로 또 따로 올리고 하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간 황교안 TV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또 다른 데서 혹시 좀 뭐 이병규 TV에도 혹시 좀 지금 그 타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죠. 대략 뭐 개표기 조작률이 어떻다 하는 거, 그 뭐 수원정 얘기가 어떻다, 뭐 이런 이제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에서만 나타난 아주 관심 끌만한 내용으로만 하게 될 테니까 뭐 앞으로 쭉 제가 하게 될 내용은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고 혹시 모르죠. 조작값을
어느 한 숫자를 넣었을 때 전국이 설명이 다 된다 그러면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봉규가 아니라 어디 저 최소한 종편에는 나가서 터뜨려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 다한 대로 약간 분석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게 뭔데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음, 오죽하면은 관외 관내 차이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제 그 괜히 관외랑 관내 차이 나는 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허심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자료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론은 이게 관내랑 관외랑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거의 그냥 같은 규모로 이루어졌겠구나. 지역구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